가나자와의 하늘은 오늘도 잿빛이었다. 닷새 전 남편의 오주기를 치른 사토 하나에 세상은 온통 무채색으로 보였다. 넓은 단독주택은 텅 빈 듯 고요했고 유일하게 생기를 띤 곳은 그녀가 정성껏 가꾸는 베란다의 작은 정원뿐이었다. 동백은 이미 졌고 이제 막 수국이 보랏빛 꽃망울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꽃들은 그녀의 유일한 말벗이자 위안이었다. 도쿄에 사는 아키라는 바빴다.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고 손주들 사진을 보내오는 것이 전부였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북적이던 집도 이제는 적막감만 감돌았다. 하나에는 낡은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거나 창밖으로 하염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를 보냈다. 이렇게 남은 인생을 보내는 건가? 문득 스치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시렸다. 어머니, 이것 좀 써보세요. 같은 취미 가진 분들이랑 이야기도 나누고 심심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키라가 얼마 전 스마트폰을 새로 사주며 시니어 취미 공유 SNS라는 것을 깔아주었다. 하나에는 복잡한 기계가 영 낯설었지만 아들의 성의를 생각해 더듬거리며 사용법을 익혔다. 꽃 사진을 올리고 다른 사람들의 글에 짧은 댓글을 다는 것이 소일거리였다. 그러던 어느 날 다나카 켄지라는 이름의 남자가 그녀의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다. 자신도 젊었을 적 화훼 농장을 하셨던 어머니 덕분에 꽃을 좋아한다고 하나의 시의 정원이 참 아름답다고 했다. 프로필 사진 속 남자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중후하고 지적인 인상이었다. 깔끔한 머리 모양의 부드러운 미소. 배경은 외국 어딘가의 서재처럼 보였다. 켄지는 자신을 동남아시아에서 작은 무역업을 하는 사업가로 소개했다. 아내와는 10년 전 사별했고 자식들은 모두 독립해 외국에 산다고 했다. 하나에와 비슷한 처지라는 생각에 그녀는 쉽게 마음을 열었다. 켄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다정한 메시지를 보내왔다. 하나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그녀의 감정에 깊이 공감해 주었다. 하나의 시의 글을 읽으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고독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던 제게 한 줄기 빛 같아요. 켄지 씨도 그러시군요. 저도 남편이 떠나고 나니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답니다. 우리는 닮은 점이 많군요. 외로움이라는 공통분모 때문일까요? 아니, 그보다는 서로를 이해하는 영혼의 끌림이겠지요. 켄지의 말은 달콤했다. 하나에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 뛰는 설렘을 느꼈다. 그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었다. 그는 아름다운 시 구절을 보내주기도 하고 이국적인 풍경 사진을 공유하며 하나의 메마른 감성을 촉촉하게 적셨다. 하나애가 좋아하는 고전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하나의 시, 당신은 제 삶의 마지막 등불입니다. 어느덧 몇 달이 흘렀다. 하나애는 켄지를 깊이 신뢰하고 어쩌면 사랑하게 되었다. 그의 존재는 잿빛 세상에 내려온 한 줄기 무지개 같았다. 켄지는 영상통화를 제안받을 때마다 교묘하게 피했다. 해외라 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다거나 카메라가 고장났다는 시기였다. 대신 가끔 전화를 걸어와 부드럽고 나직한 목소리로 그녀의 마음을 녹였다. 그의 목소리는 프로필 사진의 인상과 꼭 어울렸다. 언젠가 일본으로 돌아가면 당신의 정원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당신과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도 합니다. 하나에는 얼굴이 붉어졌다. 이 나이에 다시 사랑이 찾아올 줄이야. 그녀는 켄지와의 미래를 조심스럽게 꿈꾸기 시작했다. 황혼의 재혼,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일이었다. 그녀의 일상은 켄지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의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잠들기 전까지 그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베란다에 수국이 만개할 무렵 그녀의 마음도 켄지에 대한 사랑으로 활짝 피어났다. 그러던 어느 날 켄지로부터 다급한 메시지가 도착했다. 하나의 시, 정말 미안하지만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을까요? 사업상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요. 통관 절차에서 예상치 못한 세금이 부과되었는데 수중에 현금이 부족합니다. 아주 잠깐만 50만 엔만 빌려주시면 다음 주에 바로 이자까지 쳐서 갚겠습니다. 정말 급합니다. 당신밖에 부탁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에는 당황했다. 평생 남에게 도움 부탁 한번 해본 적 없는 그녀였다. 하지만 켄지의 간절한 목소리, 그는 메시지 대신 전화를 걸어왔다와
그의 곤란한 처지를 생각하니 마음이 약해졌다.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외면하면 얼마나 상심할까. 잠깐인데 금방 갚는다고 했으니까. 그녀는 망설임 끝에 남편이 남겨준 비상금 통장에서 50만 엔을 찾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했다. ATM 앞에서 그녀의 손은 가늘게 떨렸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의 씨,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살았습니다. 켄지는 눈물까지 글썽이는 듯한 목소리로 고마움을 표했다. 하나에는 불안감과 동시에 그를 도왔다는 뿌듯함을 느꼈다. 사랑하는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한 일이야.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약속한 다음 주가 지나도 켄지에게서는 돈을 갚겠다는 소식이 없었다. 대신 또 다른 다급한 연락이 왔다. 하나의 씨, 정말 면목 없습니다. 세금 문제는 해결했는데 이번에는 현지 직원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게 됐어요. 지난번 돈은 아직 정산이 안 돼서 염치 없지만 100만 엔만 더 빌려주실 수 없을까요? 이번 일만 잘 해결되면 그동안 빌린 돈까지 전부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하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켄지의 애절한 목소리와 나를 믿지 못하는 거냐는 듯한 그의 말에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 이미 50만 엔을 보낸 터라 여기서 관계를 끊으면 그 돈마저 영영 못 받을 것 같다는 조바심도 들었다. 그녀는 결국 정기예금을 해지해 100만 엔을 추가로 송금했다.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보며 그녀는 애써 불안감을 외면했다. 괜찮아. 그는 약속을 지킬 사람이야.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갈 무렵 하나에는 눈에 띄게 수척해졌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멍하니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시간이 늘었다. 켄지의 돈 요구는 그치지 않았다. 사업 자금, 직원 월급, 심지어는 자신의 생활비까지. 이유는 계속 바뀌었고 액수도 점점 커졌다. 하나애가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면 켄지는 기다렸다는 듯 감정에 호소했다. 당신마저 나를 외면하면 난 정말 끝입니다. 우리가 함께할 미래를 생각해 주세요. 혹시 나를 의심하는 건가요? 우리의 사랑이 이것밖에 안 되었나요? 하나애는 그의 말에 매번 마음이 흔들렸다. 그리고 어느새 그의 요구에 맞춰 돈을 보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남편이 남긴 유산은 빠르게 사라져갔다. 오랜만에 어머니를 찾아온 아키라는 하나의 변화를 금세 알아차렸다. 예전의 온화함은 사라지고 어딘가 불안하고 초조해 보이는 모습. 그리고 자꾸만 켄지 씨라는 낯선 이름을 언급하는 어머니가 이상했다. 결정적으로 어머니 방에서 우연히 본 통장 거래 내역에는 의심스러운 거액의 이체 기록들이 남아 있었다. 어머니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세요? 아키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다, 괜찮다. 하나에는 시선을 피하며 얼버무렸다. 혹시 돈 문제라도 있으신 거예요? 제가 도울 일이라도. 내가 뭘 안다고.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하나에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평소에 그녀답지 않은 모습이었다. 아키라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며칠 후 아키라는 다시 어머니를 찾아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어머니, 다나카 켄지라는 사람 누구예요? 혹시 그 사람한테 돈 보내신 거 아니에요? 하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네가 그걸 어떻게? 어머니 통장 내역 봤어요. 이상한 계좌로 계속 큰 돈이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어머니 혹시 사기당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사기라니. 무슨 그런 말을 함부로 하니. 켄지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라고. 하나에는 아들의 말을 불신으로 받아들이며 격분했다. 평생 자식에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던 그녀였다. 어머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얼굴도 한 번 못 본 사람 말을 어떻게 믿으세요? 그 사람 분명 어머니 돈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이에요. 닥치지 못해. 내 마지막 희망을 네가 뭔데 짓밟으려 드는 거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하나에는 아들을 집에서 쫓아내듯 소리쳤다. 문이 닫히고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아들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지만 애써 부정하고 싶었다. 켄지가 사기꾼일 리 없다고. 그는 자신의 마지막 사랑이라고 되뇌었다. 그날 밤 하나에는 켄지에게 아들과의 다툼을 털어놓았다. 켄지는 기다렸다는 듯 위로의 말을 건넸다. 얼마나 속상하셨어요. 하나에 씨. 아드님이 우리의 행복을 질투하는 모양이군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가 서로를 믿고 사랑하는 한 어떤 방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요. 저를 믿고 조금만 더 견뎌주세요. 곧 모든 것이 해결될 겁니다. 켄지의 말은 마법처럼 하나의 불안감을 잠재웠다. 그녀는 아들이 틀렸고 켄지가 옳다고 믿기로 했다. 그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아들과의 연락을 완전히 끊고 더욱 켄지에게 의지했다. 그녀의 세상에는 오직 켄지만이 존재하는 듯했다. 겨울이 찾아왔다. 베란다의 꽃들은 모두 시들어 앙상한 가지만 남았다. 하나의 마음처럼 황량한 풍경이었다. 통장 잔고는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럼에도 켄지의 요구는 멈추지 않았다. 이제 그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하나의 씨, 드디어 마지막 기회가 왔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큰 계약이 성사 단계에 있어요. 이것만 성공하면 저는 모든 빚을 청산하고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일본으로 돌아가 당신과 함께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계약 성사를 위해 마지막 자금이 조금 부족합니다. 2천만 엔, 이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하나의 씨, 당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실 수 없을까요? 아니면 남편분께서 남기신 땅이라도 제발 우리의 미래를 위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저를 도와주세요. 2천만 엔. 하나에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집과 땅은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마지막 남은 재산이었다. 이것마저 내어주어야 한단 말인가. 그녀는 극심한 갈등에 휩싸였다. 밤새 잠 못 이루고 뒤척이며 남편과의 행복했던 기억, 자식들과 웃음 짓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과연 켄지를 믿고 이 모든 것을 걸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이것만 성공하면 켄지의 달콤한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다. 다음날 아침 하나에는 멍한 상태로 은행에 갈 준비를 했다. 그때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다. 아들 아키라였다. 하나에는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 했지만 아키라는 막무가내로 문을 밀고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서류 몇 장이 들려 있었다. 어머니, 제발 이것 좀 보세요. 아키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서류를 내밀었다. 거기에는 켄지가 보냈던 프로필 전과 똑같은 얼굴의 다른 남자가 찍힌 기사, 그리고 켄지가 알려준 해외 사업체 주소가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라는 증거 자료가 있었다. 이 사람, 다나카 켄지가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찾은 다른 사람 사진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돈 보낸 계좌들 전부 추적 불가능한 해외 계좌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대포 통장이에요. 어머니, 그 사람은 처음부터 어머니를 속일 작정이었던 거예요. 하나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아들의 말이 망치처럼 머리를 내리쳤다. 아니야, 아닐 거야. 믿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들어 켄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켄지 씨, 이게 다 무슨 말인가요? 설명해 주세요. 하지만 메시지는 전송되지 않았다. 상대방이 계정을 삭제했거나 차단했습니다. 차가운 안내 문구만이 화면에 떠 있었다. 하나에는 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내다. 지난 1년간의 설렘, 기대, 사랑, 그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남은 것은 텅 빈 통장과 깊은 배신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끔찍한 수치심뿐이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내 돈, 내 인생, 전부 잃었구나. 하나에는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평생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 보이지 않으려 애썼던 그녀였다. 아들의 품에 안겨 그녀는 지난 세월의 회한과 절망, 억울함을 모두 토해냈다. 잿빛 하늘 아래 그녀의 울음소리만이 텅 빈 집안을 가득 메웠다. 아키라는 어머니를 부축해 경찰서로 향했다. 하나에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진술서를 작성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켄지에 대한 원망,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절망감이 뒤섞여 말을 잇기조차 힘들었다. 경찰관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범인이 해외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대포 통장을 사용했기 때문에 추적이 어렵다는 것. 돈을 되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 집으로 돌아온 하나에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다. 며칠 동안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지냈다. 베란다에 시든 꽃들처럼 그녀의 삶도 모든 빛을 잃은 듯했다. 아키라는 다니던 회사에 잠시 휴가를 내고 어머니 곁을 지켰다. 말없이 식사를 챙겨주고 곁에 앉아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다. 처음에는 아들을 원망하기도 했던 하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의 진심 어린 위로와 묵묵한 지지 속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어느 날 아침 하나에는 오랜만에 베란다로 나갔다. 앙상했던 나뭇가지 사이로 작은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겨울을 이겨낸 생명의 기운이었다. 그녀는 가만히 새싹을 쓰다듬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전의 절망적인 눈물과는 달랐다. 슬픔 속에서도 아주 작은 희망의 빛을 본 것 같았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다. 하나에는 여전히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낯선 사람을 경계하게 되었다. 온라인 세상은 그녀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아키라는 주말마다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하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색했던 모자 관계는 예전보다 더 깊고 단단해졌다. 이웃 야마모토 씨도 가끔 찾아와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동무가 되어주었다. 아키라는 어머니를 위해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열리는 스마트폰 활용 교육과 금융 사기 예방 교육을 신청해 주었다. 하나에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